연결도 하고 이겼어. 오늘 진도 나가고 잠깐만 그때 20 몇 번까지였지 그때? 27번까지였나? 맞냐? 외우주는 개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26번? 16번? 잠깐만 11에서 14, 10 지금 4개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 프린트가 그치? 그러면 잠깐만 몇 개냐? 10번부터 나왔으니까 26이면 15, 17개네요 외우주는. 자, 스틱라이트 10강 3번을 볼 건데 지난번에 내가 그 스틱라이트 이거 외부 지문 부분 해석 테스트를 줬었는데 10강에 2번을 줬어야 되는데 10강 3번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걸 규리가 말해줘서 알았거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너네 테스트 봤을 때? 진도 안 나갔잖아 나랑 이거. 쌤한테 말했어요. 에이티쌤한테 에이티쌤한테 말하면 뭐 아이씨 에이티쌤이 시험지 만들냐 내가 시험지 만들지. 아이씨 에이티쌤한테 말해봤자 뭐해. 아니 나는 아무도 얘기 없으니까 난 당연히 문제가 없는. 뭐야 깜짝이야. 얘기가 없는 줄 알았지. 근데 이 짜쓰기 얘기 안 했으면은 몰랐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근데 진도는 나갔으니까 그냥 공부했지 그때. 아니야? 몰라 이씨. 몰라 니네랑 말 안 해 이씨. 말도 안 해. 그지들아. 자 보자 10강 3번. 아가씨는 왜 늦었어 오늘? 뭔 일 있었어? 나 학교 뭐지? 뭐 이사가 갔다 왔어요. 뭐 있으니까 갔다 왔겠지. 없으면 뭐하러 가겠어. 그러니까 알았어. 자 이거 잘했어 얼른 피고 10강에 3번. 지난번에 줬던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뭐 가능하면은 4개 지문을 다 하고 싶은데 이게 11에서 14번까지거든요. 그 14번까지는 진도는 다 나가니 학교에서? 아직은 다 안 나갔어요? 몰라? 다 나갔어? 그래? 그럼 15번에서 18번까지인가도 나왔잖아. 거기 지금 하고 있나 보네요. 아마도.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진도를 다 나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내용적인 건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문장이 또는 어떤 어법적인 또는 구문적인 뭐 이런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패턴은 아주 단순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 바로 지금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봅시다.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ary societies. 우리는 봐왔답니다. 많은 예시들을요. 어떤 예시냐? 원시래. 그 영장류 그 사회에 많은 예시들을 봐왔대요. 자, 근데 어떤 사회냐? 이니치아가 꾸며줍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관계사는 그냥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 된다 했어요. 뭐뭐 하는 전치사를 붙이건 관계에 부사가 오건 다 상관없습니다. 뭐뭐 하는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니치라는 형태 대신에 관계부사 where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를 보면은 other community members 주어 나왔고 lend 동사, parents 간접 목적어, hand 직접 목적어, with child care 전치사의 명사까지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해석해보자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빌려준대요. 부모들에게 손길을요. 여기서 손길이라는 건 도움의 손길, 도움을 말합니다. with child care 뭐에 대해서? child care에 대해서 애 돌보는 거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우리는 그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그 애를 돌보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영장류 사회의 많은 예시를 봐왔다랍니다. 애를 맡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어서 보면 in many pre-industrial societies. 자, industrial은 산업적인 건데 pre가 붙었으니까 산업 이전이 됩니다. 자, 많은 산업화 이전 사회들에서요, 부모들은 receive even more help. 자, 여기서의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니까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부모들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요.
to many children.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많은데 얼마나 많아? to raise. 기르기에. 됐죠? 여기서 raise는 기르다 또는 양육하다 이런 의미죠. raise의 좀 다른 의미를 알아보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뭔가를 올리다라는 뜻이 있죠. 올리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기르다 또는 양육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금을 모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raise의 세 가지 뜻이에요. 올리다, 기르다, 양육하다, 기금을 모으다. 그렇죠? 여기에선 당연히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child care, 애를 돌본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투투가 나왔죠? 우리가 보통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사실 그것보다 더 정석적인 해석은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즉 부모들이 기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산업화 이전 시대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옛날에 그러니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기 전에 그냥 시골 막 다 같이 막 농사짓고 막 이러던 시절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막 8남매, 막 6남매 막 이랬잖아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 또는 제 부모님 세대 때 이제 그랬는데요. 그때는 이제 애를 많이 낳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 때문에 그런 거였죠. 노동력. 그렇죠? 산업화가 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가 되기 이전 세대에서는 많은 노동력 때문에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르는 게 문제죠. 기르는 게 너무 빡센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냐면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애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도와준다라고 했었으니까 애를 뭔가 돌보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Foster care of young or temporary adoption. 자, foster care of young이니까 이 foster care가 바로 위탁 돌봄을 말합니다. 위탁 돌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위탁 돌봄 or 즉 temporary adoption 일시적인 입양. 됐죠? 이 adopt 시리즈 제가 한번 했었죠? adapt 했었는데 저기 뭐야 복습 좀 해볼게요. 복습. adopt는 방금 나와 있다시피 동사로 입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입양하다. 자, 이거 비슷하게 생긴 adapt가 있었죠. adapt는 동사로서 적응하다라는 뜻이었죠. 적응하다. 적응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apt도 있습니다. adapt 2로 되는 건데요. 얘는 이제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였죠. 형용사로서 숙련됨이라는 뜻입니다. 숙련됨. 됐나요? 세 가지 혼동어 좀 잘 봐주시고요. adapt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adoption은 이 adopt의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래서 입양이라는 뜻이 된 거죠. 위탁 돌봄, 즉 일시적인 입양은 is a common solution, 그러니까 흔한 해결책이었답니다. For families, 어떤 가족들을 위한. In pre-industrial society, 자, 산업화 이전의 사회들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흔한 해결책이었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좀 수식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societies가 아니라 families거든요. families. 요 화살표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어떤 가족이냐면 who have too many children.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진 가족을 위한 흔한 해결책이 바로 뭐였다? 위탁 돌봄이었다. 즉 일시적인 입양이었다. 우리가 보통 입양이라는 단어는 아예 애를 보내버리는 거잖아. 영구적인 입양이죠. 근데 일시적인 입양이란 건 뭐야?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애를 맡기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foster care, 이제 위탁 돌봄 또는 temporary adoption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야. 됐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제가 시점 전환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봤던 문장이 바로 글의 주제문이 됩니다. 글의 주제문. 글의 주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산업화 이전 세대에서 그 시절에 위탁 돌봄, 즉 일시적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위탁 돌봄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였는지 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점 정한이라 쓴 거고요. 항상 제가 자습서를 만들 때 이런 시점 정한이라고 써놓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순서나 삽입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달아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fostering. 자, 위탁을 하는 것은 be first from 뭐뭐랑은 다릅니다. adoption. 입양과는 다르대요. 여기서 말하는 입양은 영구적 입양을 말하는 거야. 아예 애를 보내버리는 거. 그래서 애를 맡기는 거랑 아예 애를 보내버리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자, 뭐가 다르냐? in that 하고 나는데 이 in that이라는 게 어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해석은 아래 써놨는데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자, 이게 어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해석 먼저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점에서 이제 위탁과 입양이 다르냐면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자, 생물학적 부모니까 실제 친부모가 되겠죠. 친부모와 아이 사이에 있는 본드, 유대 관계가 is not terminated. terminate은 종결시키다. 그래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탁과 입양이 다르다는 거죠. 애를 잠깐 맡기는 건 어때요? 말 그대로 맡기는 거니까 친부모와 애의 관계가 당연히 뭐 끊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잠깐 맡기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입양은 어때? 그냥 애 보내버리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아니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뭐야? 그 아이와 나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죠. 단절. 이런 점에서 바로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내용인데 어법적인 포인트로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자,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 다 쓸 수 있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녀석 중에 대표가 바로 대십니다. 대. 이 대세 정치가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자, 제가 어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접속사는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접속사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럼 이제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 즉 삼형식으로 쓴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갖춰진 문장이 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겨본 거야?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온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대절 안을 살펴봤을 때도 여기가 완전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뭐 말인지 됐어요? 지현이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는데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서 이 that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야. that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야, 여기다가 that 쓸래 아니면 which 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기다가 which 쓸래 that 쓸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거를 내가 이제 다시 써볼게요. 아래다가 자, 인댓을 쓸래 아니면 이니치 쓸래라는 거는요 풀이법이 딱 하나 뭐다? 해석밖에 없다는 거야. 해석밖에. 해석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대시냐 위치냐 대시냐 와시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in that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in이치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둘 다 완전한 문장이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사항을 이용해서 이거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in that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본문 초반에도 나왔었죠? 본문 초반에 뭐 나왔습니까? in이치 나왔잖아. 그렇지? 두 개가 다 나왔죠? 이 본문에. 그럼 내만 하겠죠? 법으로. 그러면은 in이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뭐뭐 하는. 그래서 in이치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인댓은 그냥 부사야. 이 덩어리. 그냥 이 덩어리가 부사야. 부사. 뭐뭐라는 점에서. 됐어?
그래서 뭐 부사고 형용사고 나발이고 다 됐고 그냥 해석으로 풀이하는데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in which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더 맞느냐로 니네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쌤이 위치라고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이니치라고 썼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니치라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 어답션을 수식을 해줘야 돼. 맞아? 그럼 수식하는 버전으로 해석해볼게. 친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관계가 종결되지 않는 입양. 뭔 소리야? 아니 야, 친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이 종결이 안 된대. 종결이 안 된다는 건 유지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왜 입양이야? 말이 안 되지. 됐어? 벌써 틀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가 이 어답션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야. 정리됐니? 됐어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거꾸로 아까 우리 위에서 여기 이니치 나왔잖아. 그치? 얘를 위치 쓸래 대수로 쓸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니치랑 인덴 나온 문장은 얘네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The child goes to its foster parents after winning. 자, 아이는 goes 갑니다. 어디로 가냐? 그 아이의, 여기서 it가 가리킨 건 그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의 양육해주는 부모니까 양부모. 됐어요? 양부모에게 갑니다. After winning. win은 이제 젖대기를 말하는 건데요. 젖대기 후에 그의 양부모에게 갑니다. But 하지만 can return 돌아올 수 있어요. To his biological parents. 그의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뭐 한다면 if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자 여기서 arrangement는요 우리가 agreement라고 써도 됩니다. agreement. 다시 쓸게요. agreement 이렇게 써도 돼요. 동의하다에다가 MENT 붙인 겁니다. agree는 이제 우리가 동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합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agreement가 합의라는 뜻이야. 합의. 여기에 나와 있는 arrange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예요. 합의. 됐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workout이야. workout은 work,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작동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해석을 해볼게요. 또는 작용하다. 그러면 그 합의가 잘 작용하지 않는다면 또는 잘 효과가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직역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어떤 합의인지는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게요. 자, 내가 자식이 있어. 근데 내가 애가 너무 많아. 한 8명 있어. 죽을 것 같아. 키우느라. 막내 좀 맡아주세요. 어디 이제 옆집에 맡겨버려. 그러면은 이 옆집에 맡길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옆집의 사람이 뭔가 자기가 애를 봐주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또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거기 가서 논 좀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책에. 없지만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애 하나 봐달라고 했는데 논을 100평을 가려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합의가. 그런 합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이 이 본문에서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주어가 아이라고 나왔잖아. 아이가 양부모한테 가는데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합의가 잘 진행이 안 된다면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이럴 수 있는 거야. 애가 양부모한테 갔어. 근데 그 양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치? 또는 합의라고 했으니까 어떤 규칙이라고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야, 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양육이 될 거면 우리 집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 참석해야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애를 데려오면서. 근데 애는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 그치? 야, 나 싫어. 나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원래 집으로 돌아갈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첫 번째로 말한 거든 두 번째로 말한 거든 그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합의가 어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애를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애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친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다음 내용 갈게. 자, 그래서 biological parents, 친부모들은요, continue to interact with children. interact는 상호작용하는 거죠. 아이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길러온 거죠. 그러니까 양육 보낸 거죠. 양육 보낸 애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remain 남아 있다랍니다. 여기서의 남아 있는 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continue와 병렬 구조가 됩니다. remain concerned니까 걱정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은 당연히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자, allow 나왔으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신경 써야겠고요. 얘가 하는 거를 허락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또 다른 가족이 그들을 즉 그 애들을 기르도록 허락은 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친부모들은 지네가 양육 보낸 애들이랑 계속 상호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연락하고 지낸다 이거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걱정은 돼. 내 자식인데 딴 사람이 봐주니까 당연히 걱정될 거 아니야. 입양이라면은 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입양 보내버리는 거는 그 부모가 선택을 하는 거지 애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부모가 나 얘 못 키우겠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론 이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런 점에서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고. 어쨌든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가족이 우리 애를 기르는 거를 허락은 한다는 거겠죠. 허락을 안 하면 얘가 안 보내겠지. 됐어? 이런 제도라고요. 뭐가? 일시적 입양, 즉 위탁 돌봄이 이런 제도라고. 이런 제도. 설명하는 거야. 설명.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한 번 더 시점 전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라는 건 뭐냐면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위에 나왔던 내용이 뭔데요? 애들과 상호작용 계속하고 애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간 그쪽 사람이 기르게는 해주고 이런 거.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은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그들의 친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당연히. And are raised. 길러집니다. By individuals.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겠어?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Be able to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better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다.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는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 자, 뭘 더 잘 할 수 있어? Care for them. 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개인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어퍼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바로 them입니다. them. 요거. 자,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themselves와 비교해서 낼 수 있습니다. themselves. 제기대명사죠. 자, 제기대명사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기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거든. 언제 쓰느냐. 니네 왜 중딩 때 그런 거 배우잖아.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시기 막 이렇게 배우는데요. 다 됐고 그냥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언제 쓰는 거냐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children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them이 가리킨 건 참고로 children 아이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문장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 동사는 careful죠. careful. 이 careful의 주어는 누구냐면 얘예요. 얘. 후야. 후. 후가 주어잖아. 이 후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 그치? 근데 이 후가 누구야?
얘 아니에요 얘? individuals? 얘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의미상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인들이랑 애들이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자고요. 우리 어법 문제에서. 되셨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것 같네요. 여기 좀 지울게요. permanent adoption. 자, permanent는 영구적이냐? 자, 영구적인 입양은요. 즉, with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완전한 분리래요. 뭐의 분리냐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의 완전한 분리를 가지고 있는 영구적 입양. 됐죠? 영구적 입양은 뭐야? 아예 빠이빠이니까. 그렇죠? 이 영구적인 입양은 어떻다? is rare. rare했답니다. 흔한 게 아니었대요. 굉장히 드물었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요. 입양을 거의 안 보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글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이 요약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중요한 말이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을 덜었다. 그래서 뭐 부담을 덜다, 이런 말이 좀 중요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된 표현이 이런 거, temporal 부사형으로 나와 있죠. 본문에는 형용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덜다라는 거는 이제 완화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relieving 또는 뭐 burden, 이게 이제 짐이죠. 짐을 덜다. 되니? 이런 표현이 좀 중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산업화 이전 사회의 부모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분리된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분리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이지 않은 입양을 보내곤 했다. 영구적이지 않은, 결국엔 이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temporary랑 똑같은 거죠. 요 두 부분이 중요한 말이다. 영어 버전으로 보자면 다시 한번 펴실게요. 분리되지 않은 거랑 영구적이지 않은 요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리되지 않은 거니까 어디냐? without separation 요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separation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구적이지 않은 거는 non-permanent 여기 나와 있죠. 되니? 이런 것들이 좀 주요 표현이 되겠다. 됐죠? 요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가 주어가 아니라 애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모들 이런 뜻이에요. 애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모는 위탁과 입양 같은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요지는 조금 바꿔야 되는데 위탁과 같은 도움을 얻었다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합니다. 입양이라고 하면 아예 보내버리는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일시적인 입양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끝났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2강의 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너네가 12강 1, 2, 3번이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2강은 어렵습니다. 12강은 지문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지문은 사실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만한 건 없었어요. 사실은요. 뭐 이제 직독직해나 어법이나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되지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근데 12강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강의 1번은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번, 3번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조독해 패턴 먼저 볼게요. 뭔 소리야, 뭐 이게? 안 보이네. 아니 뭐가 뭐죠? 뭐 쨍그랑 뭐 모시기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가방에서 나는 소리였어. 아니 나 밖에서 누가 뭐 유리 뭐 깨고 부시고 이런 줄 알고 뭐야? 뭔데 뭐 이렇게 쨍그랑쨍그랑 그래 뭔데? 아니 나 어디서 유리 깨고 있는 줄 알았잖아. 밖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아무튼가 보자. 자, 패턴은 아주 단순해. 주제 말하고 부연 설명 말하는 거야.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제가 지금과 같은 패턴처럼 처음에 나오는 거는요. 추상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제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지문은요.
대입하, 즉 주제, 제목, 요지, 주장류 문제 또는 빈칸 문제 있죠. 이런 걸로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첫 문장에 주제 있으니까 이거 보면 답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주제가 초반에 나오고 부연 설명 나올 때 이제 내기가 좀 만만한 건 뭐냐면 보통 순서나 삽입이나 일치나 뭔가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간 문제를 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어휘 추론이나 이런 것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가 뭐냐면 몸짓과 언어는 유사한 신경 회로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있답니다. 근데 주제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추상적이네요. 그렇죠? 뭐가 추상적이냐면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만 했어. 그럼 뭐 관련성이 뭐 어떻게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모르잖아 뭔지. 그렇죠? 이 관련성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약으로도 낼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애매하니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원투 나오는데 이거는 본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Gestures and speech. 몸짓과 언어는 used 사용했대요. Similar neural circuits. 유사한 신경 회로를요.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As they developed in our evolutionary history.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몸짓과 언어를 말합니다. 몸짓과 언어가 발달할 때요.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서. 몸짓과 언어가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서 발달하면서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었대요. 유사한 신경회로.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다라는 말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몸짓과 언어라는 뭔가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짓은 바디랭귀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바디랭귀지. 얘는 말 그대로 언어죠. 그래서 제가 비언어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언어적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쌤이. 몸짓은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이죠. 그렇죠?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적인 소통 방법이죠. 몸짓, 언어 이런 말이 뭐야? 결국 큰 카테고리가 의사소통이야.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 아니에요? 두 가지가? 그렇잖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몸짓은 비언어적인 소통, 언어는 언어적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가 따로 다른 거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바디랭귀지랑 말로 하는 게 다른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다.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한다. 이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해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내용 한번 이어서 봅시다. 시점 전환됩니다. 예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카고 대학의 psycholinguist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사람이, 즉 대학의 심리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was the first, 최초였답니다. to suggest this, 이것을 제안한 최초의 사람이었답니다. 여기서 이것을 제안했다는 건 뭡니까? 몸짓과 언어가 서로 진화적 역사에서 같이 발달했다. 즉 쉽게 말해서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다 라는 것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랍니다. 이어서 볼게요. He thought,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Non-verbal and verbal skills, 딱 나왔네요. Non-verbal, 비언어적인, verbal, 언어적인, 그죠?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기술들이 might retain, re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할 수 있답니다. 뭐를? Their strong ties, 그들의 강력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Even though, 심지어 뭐 할지라도 they have diverged. 자, 여기서 이제 이 diverged, 뭐 diverged 어쨌든가 얘가 갈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갈라지다. diverge into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separate into랑 비슷해요. 어머로 분리되다, 갈라지다. 걔네가 즉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갈라졌냐면 별개의 행동상의 영역으로요.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대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아까 말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바디랭귀지랑 말로써 하는 의사소통은 서로 뭐야? 다른 행동적인 영역이죠. 서로 다른 영역이야. 이걸로 이제 분리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은
관련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스트롱 타이즈라고 말했잖아.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네들은 관련성이 있대요. 관련성. 이 관련성이 대체 뭔데? 아직도 몰라. 다음 내용 볼게. 자, 여기서 또 시점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아 그래 알았어. 비언어적인 거랑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뭔가 관련성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보세요. 연구들이 그것을 확인했답니다. With a puzzling find. puzzling은 좀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혼란을 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했대요. 그것이란 건 뭐예요? 얘네들 둘의 유대감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예시가 나옵니다. 그 혼란을 주는 결과가 바로 요거였는데 뭐냐면 좀 지울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Who could no longer move.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야. 뭐를? 그들의 림을요. 림이 사지야, 사지. 팔다리 말하는 거야. 그들의 팔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After a brain injury. 뇌가 손상된 후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또한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lost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어떤 능력? To communicate verbally. 됐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비언어적 능력이 떨어진 거죠 지금. 비언어적 능력이 떨어진 거잖아. 손발을 못 움직인다 했으니까. 이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언어적인 능력 또한 떨어졌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 우리가 뭐 이거 뭐야? 팔다리 못 움직이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어도 말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팔다리 못 움직이니까 말도 잘 못해. 막 이런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걸 통해서 몸짓에 관련된 거. 즉 비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말도 잘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이거를 일부러 알아낸 건 아니고 어쩌다가 좀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로서 알게 됐다.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내용 보면 또 시점이 전환되는데 Studies of babies show the same direct association. 자, 아기들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이번엔 또 다른 예시야. 얘가 보여줬는데 똑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줬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줬다는 건 애들 역시 이러면 이랬다. 이런 거 아닐까? 이런 비슷한 내용 나와줘야겠죠. 자,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보자. We now know.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좀 올릴게요. 우리 뭘 알고 있냐? 대절이야를 알고 있습니다. 대절이야 보시죠. In fact, 유아들이 do not gain. 얻지 못한대요. 뭐를?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 sophisticated는 이제 뭔가 정교한 이런 겁니다. 더 정교한 어휘력을 얻지 못한답니다. 어휘력은 비언어적이에요? 언어적이에요? 언어적인 거죠. 그렇죠?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의 fine motor finger control. 그들의 어떤 미세한 손가락 컨트롤이에요.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야. 그럼 이거는 비언어야, 언어야? 비언어잖아. 몸짓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개선될 때까지는요.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 not a until B라는 구조가 나왔거든요. not a until B 단골로 나옵니다. 시험에서요. 이따가 요 문장 부분을 제가 좀 전환하는 걸 보여줄 건데 전환해서 서술형으로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문장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으로 내도 손색 없어요. 대절 그냥 빈칸으로 내도 돼. 상관없어. 자, 봐봐. 우리가 not a until B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따로 안 쓸게요. not a until B는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A가 아니라는 거잖아. B 할 때까지. 그렇죠?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써볼게요. B 할 때까지 A 안 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B 하는 게 숙제하는 거야. A 하는 게 저녁 먹는 거야. 저녁 식사. 이런 내용이라고 쳐봐. 그러면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저녁을 안 먹는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 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 똑같이 해석해 볼게. 나는 숙제 다 할 때까지 저녁 안 먹을 거야. 이거랑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저녁을 먹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해돼요? 아 나 이거 다 할 때까지 밥 안 먹어. 나 이거 다 하고 나서 밥 먹을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됐니? 그래서 아래 해석을 써놨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또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서술형 관련된 건 좀 이따가. 자 봐봐. 그들의 그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개선되고 나서야 즉 비언어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나서야 이렇게 이해도 되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정교한 어휘력을 얻게 된다는 거야. 즉 언어적인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야. 이 말이잖아. 됐어? 그럼 지금 예문 두 개 말했는데 위에 예문은 비언어가 떨어지니까 언어가 떨어져. 아래 예문은 비언어가 올라가니까 언어가 올라가. 이 얘기한 거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이 마지막 나오는데 다음 내용 보시면요. 좀 할게요. That's a remarkable finding. 그거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랍니다. 마지막 문장. Gestures, 몸짓은요, 즉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맥밀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즉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야. 이 비언어적인 능력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고 언어적인 능력은 사고에 관련된 능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즉 물리적인 영역이 해결돼야 비로소 사고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지난번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저동고 2학년에서 이 질문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질문이 뭘로 나왔었냐면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제목으로. 근데 지난번에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어. 저동고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난 2년 역대급 난이도로 나왔는데 이따 제가 시험지를 보여줄게요.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그 저동고 내신 대비를 할 때 17명을 했거든요. 17명. 근데 그 17명 중에서 1등급 나온 애가 딱 2명 있었어요. 2명. 근데 그 2명이 이 문제를 다 틀렸어요. 제목을요. 이 글의 제목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우리말로. 일단 주요 소재는 뭐예요? 이거죠.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의 관련성인데 이 관련성이 뭐야? 관련성이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이거죠. 그쵸? 근데 보기문이 되게 애매하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내가 시험지 보여줄게 직접. 지금 보여줄게 그냥. 이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잠깐 기다려봐요. 보죠. 잠시만요. 여기 있네. 자, 제가 이게 좀 너무 확대해서 깨져서 보이는데 보이시죠? 앞에? 이 정도면 보이죠? Gestures and speech use similar drill 보이죠? 우리 방금 전에 한 질문이에요. 제목으로 나왔죠? 그죠? 틀렸다고 돼 있죠? 참고로 이 친구가 1등급 받은 친구입니다. 94점인가 받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엄청 잘 본 거예요. 평균이 40점 나왔거든요. 평균이. 자, 잘 봐요. 방금 전 지문이고 변형 없습니다. 그냥 보기문 바로 갈게요. 참고로 이 친구 틀렸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표시되어 있는 거 봐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보고 니네가 맞춰보세요. 시간 1분 줍니다. 혹시 잘 못 알아보겠는 글씨 있으면 말하세요. 알려줄게요. 헷갈리는 글씨 있어요? 여기 몇 번에? 4번에 이거요? 프로세스요. 프로세스. (30초) 남았어요.
다 하시면요 그 니네 자습서 아래에다가 공간 많으니까요 이거의 답을 한번 써봐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몇 번으로 해볼까? 참고로 말하면 근데 이 제목 문제가 정말 엄밀히 말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3점밖에 안 돼요. 배점이 높진 않죠. 근데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지난번에 니네 기말 때 나왔던 제목 니네 학교에서 나왔던 거 그게 더 어려웠어 이거보다. 니네 게 더 어려웠어. 자, 답 다 써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냥 번호만 쓰셔도 돼요. 번호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자, 어디 구경 좀 할까? 미나 다 썼냐? 쌩까냐? 아니 써봐 빨리. 다 몇 번인지. 지현이 혹시 써봤어? 말들이 없냐 이 자식들아. 이씨 나 혼자 얘기하냐. 이씨 나 지금도 온라인 수업하냐? 나 혼자 수업해? 나 이 자식들 진짜 이씨. 응? 아니 얘들아 1분은 진즉에 지난 거지만 3분 지났어. 빨리 빨리 해봐. 괜찮아. 뭐 모르면 틀리면 되지 뭐. 틀리면 조지면 되지 뭐. 농담이고. 아니 어차피 내가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도에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 규리 써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나 오케이. 그다음에 지현이요.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네 분이 답이 똑같아요. 야 정답입니다. 5번이에요. 5번. 안 어렵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요 학생들이 이제 뭐가 헷갈렸는지 그 헷갈린 포인트를 알려줘요. 헷갈린 포인트. 잘 봐. 1번 보면 gestures how a marvelous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몸짓 얼마나 놀라운 언어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1번은 왜 틀렸어요? 얘가 없잖아요 지금. 얘네 둘의 관련성에 대한 건데 얘가 없잖아.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봐봐. The power of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힘이랍니다. 역시나 이 얘기 없죠? 틀렸습니다. 2번 땡. 3번 봐요. 참고로 이 친구는 3, 4번에서 헷갈렸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데서. 그래서 나한테 졸라 혼났어. 어쨌든 3번 보면 behavioral spheres. 행동적 영역. 비언어적과 언어적 스킬. 이게 뭐야? 행동적 영역에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에 VS가 붙었으니까 얘와 얘의 차이점 이 얘기겠지. 이게 차이점 말하는 거예요. 관련성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 볼게. The neurological process of acquiring language. 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신경학적 과정이랍니다. 언어를 습득하는데 이런 신경학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를 습득하는 거가 이 글의 내용인가? 아니죠? 이거잖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5번 정답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초반에 소재를 쓸 때 비언어적과 언어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내가 보기를 바꿔볼게 얘들아. 만약에 5번 답과 5번 답 말고 다른 답이 나왔다고 쳐볼게. 그 다른 답을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이. 언어적과 비언어적인 기술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 답 어떻게 고를 거야? 5번이랑 방금 내가 말한 거. 5번은 뭐예요? 인간의 언어에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끼치는 영향이죠. 그렇죠? 5번의 정답은. 근데 쌤이 방금 말한 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영역은 서로 관련이 있다예요. 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5번이 맞는 것 같아? 쌤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제목으로 뭐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헷갈리죠?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왜 그런지 잘 봐. 제가 말한 답은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관련성이 있다는 것까진 맞아요. 그래, 이 글의 주제였어 실제로. 그런데 그 관련이 어떻게 있냐고. 어떻게 있냐고. 그 관련성이 어떻게 있었어. 비언어가 낮아지면 언어가 낮아지고 비언어가 높아지면 언어가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 관계를 봐야 돼. 관계. 니네 혹시 그 수학에서 명제 배웠냐? 명제? 배웠냐? 이 명제를 잘 보면 지금 다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비언어가 시작 지점이야 얘들아. 비언어가. 지금 반대의 경우는 본문에 없어요. 언어가 낮아지면 비언어가 낮아진다? 아니야. 그건 몰라. 그건 본문에 없어. 내가 말을 못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걸렸어. 내가 뭐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 본문에 없어. 내가 말을 잘하게 되면 내 신체 능력이 뛰어나죠? 몰라. 그건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시작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시작 지점이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비언어적인 능력이 언어적인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지 단순히 얘랑 관련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 그래, 관련성은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게 이 5번만 봤을 때는 꽤 어려울 수 있는 제목이라는 거야. 됐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은 비언어가 시작이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예요. 이 글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